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인데요. 네. 쉴드 방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판 방송도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핫 이슈가 되고 좀 뜨거워지면 상대편 어느 쪽이든 간에 공격을 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다루기 꺼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다루게 되지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뭐 드러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수형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럴까? 네. 저는 이재명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담고 있는 스탠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뺏어다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줬어요. 네. 근데 그 당이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은 사실 유능한 당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지부진했고 그러다 내부가 쫓겨나서 다른 당을 만들기도 했고 그 옛날에. 쫓겨난 당에서 또 나눠지기도 했고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그럴듯하게 됐고 네. 추미애라는 대표가 제법 흔들리지 않게 모양새 좋게 잘 꾸려갔어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좀 힘이 생겼다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도 좀 힘을 줘라고 떠드는 게 정상이죠. 이명박 말기 때도 그랬고 박근혜가 흔들릴 때도 그랬고 민주당이 그랬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진 논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논란이 많을 때 민주당이 보여줬던 재택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가만히 있어봐 라는 거였었어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빠르게 처리를 해가면서 속도 낼 때 입장 표명했던 거를 아주 작은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혹하게 보여줬던 민주당이 이재명 문제에 관해서는 1,300만 경기도민이 뽑았었던 그 지사에 대해서 뭐 당이 왈가왈부 아니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도 제대로 잘못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쫓아내기도 했었는데 그런저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실 얘기하기가 좀 뻘쭘하고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고 잠깐만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했더니만 국민들이 나서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이재명 지지해? 쉴드해? 둘 중 하나 선택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 뭐 김정은 개새끼라고 해봐. 안 그러면은 종북이고 빨갱이고 나머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섣부르게 구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논란이 일어났던 이유, 이재명 지사가 잘했니 못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으니까 검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가 어물쩍거리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민주당은 실패! 일단 잘 못했다는 거죠. 전 거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 민주당 실패가 논란의 본질이다. 네,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써서 김진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출당시키거나 스스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략으로 끌어왔고 네. 그 옳고 그르를 떠나서 상대방은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해찬 후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고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이리저리 해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와서는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실은 잘 못하고 있죠. 국민들 결론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네. 데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이재명 논란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일종의 항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항원?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툭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민주당의 주축은 대개 보면은 세 개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일단 한쪽은 나름대로 유력한 정치인들의 계보 아래서 서 있어서 그 안에서 뭐 보좌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헌신해서 이 정치 판들을 갖다가 만들어 왔던 사람들. 또 한쪽은 시민사회 운동들 막 열심히 하고 학생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일정한 성공, 삶에서의 일정한 성공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치 쪽에 뭔가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싶다. 세 가지 부류가 합쳐져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좀 그 세 부류에 어디에도 잘 끼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제 인권 그 변호사 활동을 했었지만 아주 탁월하게 지분을 갖고 시민사회 단체나 뭐
학생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 엘리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모순 덩어리의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용인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계였는데 정무적인 판단 같은 거 하지 않고 정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돌멩이 하나가 날아든 것처럼 좌충우돌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거죠. 이것 자체가 이재명 논란의 핵심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엔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네. 그런 공식에 비슷하게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얘기인데 하겠습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도 분류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제 생각이 그 일반적인 국민들 느끼는 거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 대부분은 성남 시민이 아닌 다음엔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 양반이 촛불 근처에 있었을 때부터 이 얘기를 좀 지나치게 하는데 트위터를 보거나 정보를 보거나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이재명이 주목받았던 일반적인 그 계기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성남시와 구미시의 정책 비교 뭐 이런 표가 돌았었어요. 네. 그래서 구미는 새마을 운동하는데 돈을 이만큼 몰아주는데 성남은 이거 가지고 뭐 딴 걸 준대더라. 주로 이재명이 처음에 포커스 받았던 것은 정책으로 받았어요. 그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표로 만들어진 게 뭐 돈을 많이 하고 이재명이 나가게 되면 그쪽에 있는 뭐 해병 전후에도 도와준대더라 라는 식으로 돼갖고 아 정책을 좀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당내에서 좀 힘을 얻었는지 어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다가 이 양반이 하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의 말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서울광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안희정하고 둘이 이재명이 나왔어요. 안희정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정무적인 말로 했겠지. 그랬더니 그 시골 가서 있더니만 말이 재미없어졌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이 나와서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아 저는 요즘 기분 좋습니다. 열흘 됐는데 난 내가 대통령이 된 줄 알았어 라고 반말 섞어가면서 아 내가 있어도 저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잘하네 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와악했어요. 그게 이재명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매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그 대선 토론 때 급사 취조하듯이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소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딱 상처를 입혔죠.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사라지고 나서 대통령 후보 떨어지고 보여진 게 뭐였냐. 동상이몽했어요. 근데 남자하고 그 나이대에 있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같이 뽀뽀를 하고 부인하고 뭐 이렇게 살갑게 서로 생존 확인이나 하는 나이지 뭐 그때 가서 뭐 애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저희 느낌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지를 얻었다가 경기도지사까지 됐어요. 저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논란이 되는 캐릭터인 건 맞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었을 때 정면 돌파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아니라 반대자들 대 세력도 끌어냈어요. 장인어른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런 부인을 내치는 말이냐고 이게 뭔 소리냐고 했을 때 다들 그래 그거 이해하자.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 뭐라고 했었을 때 그건 논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조치했던 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방향제 같아요. 썩은 내가 나거나 더러운 냄새, 똥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위에 방향제 뿌리면 그게 분해가 되지 않고 그냥 잠깐 덮어지긴 하죠. 그렇게 처리 안 됐던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라면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하고 지금은 되게 애매한 상태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구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지자들 같은 경우 그 시원함 때문에 매력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하여튼 거죠. 그 지금 핵심은 한마디거든요. 이재명이 비주류인 거 오케이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겹치는 것도 오케이. 그렇지만 다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좀 구려. 이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것 자체가 본인 논란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공격형 뭐 진보 무슨 노무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예, 예. 나왔을 때 거부하지 않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논쟁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뭐 철저하게 비주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뭐 이름을 얻게 된 게 이제 정책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알게 된 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성남이 잘한다며 거기 가면 돈도 준다며 뭐 생리대 문제 나왔었을 때 생리대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논쟁이 생기는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림자도 보이고, 그리고 또 뭔가 정치 엘리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방향제든 살균제든 그런 형태의 이미지. 왜냐하면 이전에 판들에 살균제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네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향제라고 생각할 때는 또 위선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시민운동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자식은 근본도 없고 계보도 없어서 뭔가 위선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미지로 여태껏 밀고 온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 근저에 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 엘리트. 그런 잣대를 빼놓고 이재명을 보고 있다면 그럼 수많은 것들이 구린내로 치부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삶의 역정으로 치부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전과사범이라고 하는데 그 전과사범이라고 하는 게 전부 그 사람의 인성과 도덕적인 품격을 입증해 주는 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과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붙어서 그를 깎아내리는 모든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논란들이 대부분은 다 법적인 판단을 갖다 받았어. 받았는데도 또 이전에 나왔던 녹취록이 또 나오고 그것도 희한하게 선거 때만 되면 나와요. 그게 당대표 선거건 지방선거건 심지어 자기 선거가 아닌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거예요.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에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로 부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을 한 건 맞아요. 네. 그 전에 사실 먼저 나왔죠. 경기도지사 아니 후보. 이번에 또 녹취록이 또 나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나온 건 아는데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예. 그 이재명밖에 없냐. 네. 이재명 내놓으면 뽑힌다는 게 이미 여론조사로 숱하게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굳이 힘들어가면서 혹시라도 넘어갈지 모르는 경기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을 쉴드 쳐준 거 아니냐라는 그때부터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니 쉴드를 치긴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완전히 인격 파탄자 사이코패스로 몰아가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고 원래 그리고 우리끼리 싸워요. 그 공격 우리나라 근데 진보의 우리- 역사가 잠깐만요. 우리끼리 싸운 역사잖아요. 우리끼리 싸워요라는 얘기는 조금 나중에 좀 네. 떼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러한 공격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오히려 역풍이 불었어요. 역풍이 불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아가지 않은 거지. 민주당이 뭐 어마어마한 체계를 갖고 있고 누군가를 쉴드 쳐줄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눈치를 받고 그런 눈치 속에서 일단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할 만한 그러한 합리적인 명분과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도지사까지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논란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철저한 비주류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와 논쟁적인 지점, 그리고 스스로가 선택한 몇 가지 선택들, 그 논쟁을 자초한 선택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은 늘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보적인 담론들을 틀어주고 뭔가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잘라내는 내부끼리의 권력 다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염증을 갖다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표를 하나 던지는 데 있어서 그 던지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박근혜 탄핵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추운 겨울에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촛불 들면서 그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는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가장 큰 게 박근혜 탄핵하라고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 말고도 예. 그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단체들이 나눠줬던 유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지. 이거는 이것도 급하긴 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기 파는 사람은 뭐야 이랬었어요. 예. 근데 좀 다르게 보면 그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바라보면 민주당의 친한 진보 세력과 아닌 진보 세력이 있어요. 그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그놈들이 그놈이에요. 다 그러니까 녹색 당서부터 민주당에서 중도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자기네들 미워하는 당으로 보죠. 그렇죠. 그게 보수와 진보라는 영역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논란이 된다고 보는 게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불안불안하고 지금 보다 보면 일단은 박근혜를 내쫓아야 되니까 우리 전부 다 모이자. 그래서 한 편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은 잘 못해도 돼요. 그 대신 행동을 말처럼 명확하게 하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행동보다 말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치가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보다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올바른 해석으로 될 수 있게끔 제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불과 1년 사이에.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정점을 보면 이재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기로 돌파를 해왔던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전략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개인기를 돌파해서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격해서 상황의 탄핵 국면에서는 시원했지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치인에게 기품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 커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양반이 기품은 없어. 특히나 어떤 문제를 전하는데 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기억이 그 SBS인가요? 거기서 역시 유시민 작가가 토론할 때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재명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유시민 작가가 그러죠.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좀 정치인답게 얘기해봐. 왜냐하면 자기도 예전에 못되게 얘기해봤던 이미지가 있거든. 그게 어떤 거지. 근데 이재명이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나이도 그렇거니와 성공을 해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 트윗 올라오는 거 폭풍 트윗 갑자기 새벽에 올라와서 새벽 1시 2시까지 하고 애매한 말을 집어넣고 출사표를 던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릇이 커 보이진 않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구나.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구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게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 올라간다는 건 거의 기적의 맞습니다.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는 좀 그 경기도지사라든지 뭐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그 정도의 품격에 맞는 물론 자기 색깔을 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품격에 맞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어쩌면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대선을 갔을 때 있잖아요. 이 논란들은 이미 예방주사가 돼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다 예. 나쁜 게 아니라 예. 근데 그 과정 속에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안 하건 상관이 떠나서 여기 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보다는요. 그 태도들이 예. 그때는 그게 먹혔어. 일베들한테 막 반말하고 SNS에 그게 우리는 그때는 되게 시원했는데 지금은 또 이게 우리 편을 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 물론 그렇게 직접으로 한 적은 없다고 보이는데 이쪽의 분들은 또 그게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점수 땄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욕을 먹는 거죠. 그렇죠. 잘 되면 소신이고요. 잘못되면 고집이니까 어떤 쪽으로 따는지 두 개 중에 두고 봐줘. 뭐. 그러니까 제목으로 이게 올라가면 분명히 이재명 시장이 이제 들으실 거예요. 안 듣겠죠. 듣습니다. 김선수 평론가 때문에 들지 몰라도 쟤는 뭔데? 그러고 전화 한번 듣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들으실 텐데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은 이 두 분하고 이 이야기만 갖고 저는 한 5시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맞아요. 상업적 스케줄이 안 맞다 지금. 예.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니 요 얘기는 어. 마지막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지금 존재 가치가 있나?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써볼 만한 그런 그 무기는 된다. 한 줄 정리. 이재명 논란은 정책으로 이겨내고 성과로 보여주면 다 덮인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 굉장히 하고 싶어요. 세련되게 얘기를 하셨네. 어쨌든 저는 근데 내 손에 다칠 수 있는 보호대가 필요하다. 장갑을 껴야 된다.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쓰려면 최소한 장갑을 끼고 있어야 된다. 마음에 그게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장갑. 뭐좀 여름에 한여름 자, 가뜩 그만. 더운. 이제 돌아갑시다. 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먹여버리네. 아니 덥잖아. 더워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푸나님. 이재명 지사님 좀 푸나님 표정을 보고 얘기해. 허공 보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끝내야 된다. 근데요, 이게 사람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 이재명과 다른 이야기인데 무슨 방송 하나 하는데 뭐 대단한 방송 만들겠다고 다 채우려고 해. 그럴 필요 없어. 알았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고 그럼. 그게 한계지. 부족하면 또 하면 되지. 맞아요. 참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재명 시장이라고 아직도 입에 네. 올라와 있네.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이런 논란들이 지지하건 안 하건 간에 딱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주당 정권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예. 뭐 그러니까 뭐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뭐 세워야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을 이재명으로 놓고 이야기하시 말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저는 상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변수일 뿐인데 맞아요. 어떻게 활용해 먹느냐가 뭐 가치관의 차이겠죠. 예. 자,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 한번 더 할까요? 이재명 2? 그때까지 갈겠죠. 논쟁이. 8월 25일까지 간다니까. 그 이후에도 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쉬었다가 한번 쉬었다가. 그럽시다. 내가 봤을 때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주제 중에 반도 못했어요. 예, 맞아요. 시간상으로 나중에 또 시간 한번 또 잡는데 다음 주에는 또 더 상큼한 걸로. 예, 가져오도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계보도 없어서 뭔가 위선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아니야? 이미지로 여태껏 밀고 온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 근저에 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득권, 엘리트. 그런 잣대를 빼놓고 이재명을 보고 있다면 그럼 수많은 것들이 구린내로 치부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삶의 역정으로 치부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전과사범이라고 하는데 그 전과사범이라고 하는 게 전부 그 사람의 인성과 도덕적인 품격을 입증해 주는 건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과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붙어서 그를 깎아내리는 모든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논란들이 대부분은 다 법적인 판단을 갖다 받았어. 받았는데도 또 이전에 나왔던 녹취록이 또 나오고 그것도 희한하게 선거 때만 되면 나와요. 그게 당대표 선거건 지방선거건 심지어 자기 선거가 아닌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거예요.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당대표 선거의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로 부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을 한 건 맞아요. 네. 그 전에 사실 먼저 나왔죠. 경기도지사 아니 후보. 이번에 또 녹취록이 또 나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나온 건 아는데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예. 그 이재명밖에 없냐. 예. 이재명 내놓으면 뽑힌다는 게 이미 여론조사로 숱하게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굳이 힘들어가면서 혹시라도 넘어갈지 모르는 경기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을 쉴드 쳐준 거 아니냐라는 그때부터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니 쉴드를 치긴요. 아니. 자기 스스로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완전히 인격 파탄자 사이코패스로 몰아가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고 원래 그리고 우리끼리 싸워요. 그 공격 우리나라 근데 진보의 역사가 잠깐만요. 우리끼리 싸운 역사잖아요. 우리끼리 싸워요라는 얘기는 조금 나중에 좀 네. 떼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러한 공격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오히려 역풍이 불었어요. 역풍이 불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아가지 않은 거지. 민주당이 뭐 어마어마한 체계를 갖고 있고 누군가를 쉴드 쳐줄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눈치를 받고 그런 눈치 속에서 일단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할 만한 그러한 합리적인 명분과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도지사까지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논란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철저한 비주류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와 논쟁적인 지점, 그리고 스스로가 선택한 몇 가지 선택들, 그 논쟁을 자초한 선택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은 늘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보적인 담론들을 틀어주고 뭔가를 계속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잘라내는 내부끼리의 권력 다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염증을 갖다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표를 하나 던지는 데 있어서 그 던지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박근혜 탄핵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추운 겨울에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촛불 들면서 그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는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가장 큰 게 박근혜 탄핵하라고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 말고도 예. 그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단체들이 나눠줬던 유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지. 이거는 이것도 급하긴 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기 파는 사람.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인데요. 예. 쉴드 방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판 방송도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핫 이슈가 되고 좀 뜨거워지면 상대편 어느 쪽이든 간에 공격을 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다루기 꺼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다루게 되지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뭐 드러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수형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럴까? 네. 저는 이재명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담고 있는 스탠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국민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뺏어다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줬어요. 네. 근데 그 당이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은 사실 유능한 당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지부진했고 그러다 내부가 쫓겨나서 다른 당을 만들기도 했고 그 옛날에. 쫓겨난 당에서 또 나눠지기도 했고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그럴듯하게 됐고 네. 추미애라는 대표가 제법 흔들리지 않게 모양새 좋게 잘 꾸려갔어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좀 힘이 생겼다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도 좀 힘을 줘라고 떠드는 게 정상이죠. 이명박 말기 때도 그랬고 박근혜가 흔들릴 때도 그랬고 민주당이 그랬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진 논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논란이 많을 때 민주당이 보여줬던 재택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단 가만히 있어봐 라는 거였었어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빠르게 처리를 해가면서 속도 낼 때 입장 표명했던 거를 아주 작은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혹하게 보여줬던 민주당이 이재명 문제에 관해서는 1,300만 경기도민이 뽑았었던 그 지사에 대해서 뭐 당이 왈가왈부 아니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도 제대로 잘못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쫓아내기도 했었는데 그런저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실 얘기하기가 좀 뻘쭘하고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고 잠깐만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했더니만 국민들이 나서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이재명 지지해? 쉴드해? 둘 중 하나 선택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 뭐 김정은 개새끼라고 해봐. 안 그러면은 종북이고 빨갱이고 나머지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섣부르게 구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논란이 일어났던 이유, 이재명 지사가 잘했니 못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으니까 검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가 어물쩍거리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민주당은 실패! 일단 잘 못했다는 거죠. 전 거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 민주당 실패가 논란의 본질이다. 네,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써서 김진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출당시키거나 스스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략으로 끌어왔고 네. 그 옳고 저를 떠나서 상대방은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해찬 후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고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이리저리 해가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와서는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실은 잘 못하고 있죠. 국민들 결론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예. 데들이 많아요. 뭐야 이랬었어요. 예. 근데 좀 다르게 보면 그 수많은 스펙트럼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바라보면 민주당의 친한 진보 세력과 아닌 진보 세력이 있어요. 그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그놈들이 그놈이에요. 다 그러니까 녹색 당서부터 민주당에서 중도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자기네들 미워하는 당으로 보죠. 그렇죠. 그게 보수와 진보라는 영역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논란이 된다고 보는 게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불안불안하고 지금 보다 보면 일단은 박근혜를 내쫓아야 되니까 우리 전부 다 모이자. 그래서 한 편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은 잘 못해도 돼요. 그 대신 행동을 말처럼 명확하게 하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행동보다 말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치가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보다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올바른 해석으로 될 수 있게끔 제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불과 1년 사이에.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정점에 보면 이재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기로 돌파를 해왔던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전략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개인기로 돌파해서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격해서 상황의 탄핵 국면에서는 시원했지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치인에게 기품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 커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양반이 기품은 없어. 특히나 어떤 문제를 전하는데 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기억이 그 SBS인가요? 거기서 역시 유시민 작가가 토론할 때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재명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유시민 작가가 그러죠.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좀 정치인답게 얘기해봐. 왜냐하면 자기도 예전에 못되게 얘기해봤던 이미지가 있거든. 그게 어떤 거지. 근데 이재명이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나이도 그렇거니와 성공을 해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 트윗 올라오는 거 폭풍 트윗
갑자기 새벽에 올라와서 새벽 1시, 2시까지 하고 애매한 말을 집어넣고 출사표를 던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릇이 커 보이진 않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구나.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구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게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로 올라간다는 건 거의 기적의 맞습니다.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는 좀 그 경기도지사라든지 뭐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그 정도의 품격에 맞는 물론 자기 색깔을 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품격에 맞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어쩌면 되게 재밌는 게 만약에 대선을 갔을 때 있잖아요. 이 논란들은 이미 예방주사가 돼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다 예. 나쁜 게 아니라 예. 근데 그 과정 속에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안 하건 상관이 떠나서 여기 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보다는요. 그 태도들이 예. 그때는 그게 먹혔어. 일베들한테 막 반말하고 SNS에 그게 우리는 그때는 되게 시원했는데 지금은 또 이게 우리 편을 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면 물론 그렇게 직접으로 한 적은 없다고 보이는데 이쪽의 분들은 또 그게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점수 땄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욕을 먹는 거죠. 그렇죠. 잘 되면 소신이고요. 잘못되면 고집이니까 어떤 쪽으로 되는지 두 개 중에 두고 봐줘. 그러니까 제목으로 이게 올라가면 분명히 이재명 둘이 이재명이 나왔어요. 안희정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정무적인 말로 했겠지. 그랬더니 그 시골 가서 있더니만 말이 재미없어졌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이 나와서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아 저는 요즘 기분 좋습니다. 열흘 됐는데 난 내가 대통령이 된 줄 알았어 라고 반말 섞어가면서 아 내가 있어도 저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 잘하네 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와악했어요. 그게 이재명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매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게 그 대선 토론 때 급사 취조하듯이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소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상처를 입혔죠.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사라지고 나서 대통령 후보 떨어지고 보여진 게 뭐였냐. 동상이몽했어요. 근데 남자하고 그 나이대에 있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같이 뽀뽀를 하고 부인하고 뭐 이렇게 살갑게 서로 생존 확인이나 하는 나이지 뭐 그때 가서 뭐 애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저희 느낌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지를 얻었다가 경기도지사까지 됐어요. 저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논란이 되는 캐릭터인 건 맞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었을 때 정면 돌파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아니라 반대자들 대 세력도 끌어냈어요. 장인어른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런 부인을 내치란 말이냐고 이게 뭔 소리냐고 했을 때 다들 그래 그거 이해하자.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 뭐라고 했었을 때 그건 논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조치했던 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방향제 같아요. 썩은 내가 나거나 더러운 냄새, 똥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위에 방향제 뿌리면 그게 분해가 되지 않고 그냥 잠깐 덮어지긴 하죠. 그렇게 처리 안 됐던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라면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하고 지금은 되게 애매한 상태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구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지자들 같은 경우 그 시원함 때문에 매력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하여튼 거죠. 그 지금 핵심은 한마디거든요. 이재명이 비주류인 거 오케이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겹치는 것도 오케이. 그렇지만 다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좀 구려. 이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것 자체가 본인 논란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공격형 뭐 진보 무슨 노무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예. 나왔을 때 거부하지 않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논쟁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뭐 철저하게 비주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뭐 이름을 얻게 된 게 이제 정책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알게 된 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성남이 잘한다며 거기 가면 돈도 준다며 뭐 생리대 문제 나왔었을 때 생리대도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논쟁이 생기는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림자도 보이고, 그리고 또 뭔가 정치 엘리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방향제든 살균제든 그런 형태의 이미지. 왜냐하면 이전에 판들에 살균제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네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향제라고 생각할 때는 또 위선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시민운동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자식은 근본도, 저는 사실은 이재명 논란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일종의 항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항원?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툭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민주당의 주축은 대개 보면은 세 개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일단 한쪽은 나름대로 유력한 정치인들의 계보 아래서 서 있어서 그 안에서 뭐 보좌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헌신해서 이 정치 판들을 갖다가 만들어 왔던 사람들. 또 한쪽은 시민 사회 운동들 막 열심히 하고 학생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일정한 성공, 삶에서의 일정한 성공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치 쪽에 뭔가 이제 그 봉사를 하고 싶다. 세 가지 부류가 합쳐져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좀 그 세 부류에 어디에도 잘 끼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이제 인권 그 변호사 활동을 했었지만 아주 탁월하게 지분을 갖고 시민사회 단체나 뭐 학생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 엘리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모순덩어리의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용인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계였는데 정무적인 판단 같은 거 하지 않고 정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돌멩이 하나가 날아든 것처럼 좌충우돌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거죠. 이것 자체가 이재명 논란의 핵심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네. 그런 공식에 비슷하게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얘기인데 하겠습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도 분류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제 생각이 그 일반적인 국민들 느끼는 거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 대부분은 성남 시민이 아닌 다음엔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 양반이 촛불 근처에 있었을 때부터 이 얘기를 좀 지나치게 하는데 트위터를 보거나 정보를 보거나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이재명이 주목받았던 일반적인 그 계기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성남시와 구미시의 정책 비교 뭐 이런 표가 돌았었어요. 네. 그래서 구미는 새마을 운동하는데 돈을 이만큼 몰아주는데 성남은 이거 가지고 뭐 딴 걸 준대더라. 주로 이재명이 처음에 포커스 받았던 것은 정책으로 받았어요. 그게 진위협을 떠나서 표로 만들어진 게 뭐 돈을 많이 하고 이재명이 나가게 되면 그쪽에 있는 뭐 해병 전후에도 도와준대더라 라는 식으로 돼갖고 아 정책을 좀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당내에서 좀 힘을 얻었는지 어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다가 이 양반이 하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의 말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서울광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안희정하고